안녕하세요. 사랑합니다. 생활과 윤리 시간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 그 생명윤리 단원 이제 내용 공부를 끝내고 기출 문제 풀이입니다. 기출 문제는 기본 문제 총 8문제 중에 4문제를 여러분들 해설해 드리고요. 이제 수능 실전 문제 역시 여러분에게 4문제를 해설해 드리겠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은 기출문제, 기본 문제, 수능형 문제를 모두 풀어봐야 합니다. 이번 시험 범위에 당연히 해당됩니다. 수능 실전 문제, 수능 기본 문제 다 풀어볼 수 있도록 합니다. 이제 풀고 나서 이제 뒤편에 정답과 해설 보고 여러분들 이제 본인이 무엇을 알고 있고 무엇을 모르고 있는지 체크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대학 수학능력 평가를 대비함에 있어서는 내용 공부 못지않게 이 기출문제를 누가 더 많이 풀어보는가가 결국 결정적인 요인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정답과 해설서를 참고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해를 하고 해설서를 봐도 이해 안 되는 부분이 있다라고 하는 건 질문을 통해서 여러분의 알을 넓혀가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거 하기 전에 오늘 요 문제풀이 특강이 끝나면 이제 그 밑에 여러분들 온라인 클래스에 그 밑에 2021학년도 생활관리 1학기 지필평가 한 장짜리로 요약된 게 나갈 거예요. 안내에 대한 게, 그러니까 그것도 꼭 체크해서 확인해 볼 수 있도록 합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 49페이지 기본 문제입니다. 1번 다음 신문의 칼럼의 입장에서 지지할 견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자, 수정란이란 착상하기 이전에 초기 배아 그리고 그 이유를 태아라고 합니다. 그죠? 배아와 태아라는 용어를 쓰고 있습니다. 구별하기도 하며 수정 후 2주까지 원시선이 나타나기 이전까지를 배아 또는 그 이후 출산 때까지를 태아로 구별하는 생명공학자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과학자들 입장에서 배아와 태아를 어떻게 구분할 것인가를 이제 기준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임의적인 구분은, 그러니까 임의적인 구분이란 말은 보는 사람의 관점에 따라 약간씩 차이가 있을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배아가 도덕적 지위를 갖지 못하며, 자, 배아는 도덕적 지위를 갖지 못하며 배아를 이용한 연구를 허용해야 된다는 입장을 정당화하기 위한 것입니다. 임신 기간 동안 계속 성장하고 있는 생명체에서 배아와 태아의 차별이 있을 수 없습니다. 핵심이 여기가 되겠네요. 자, 생명체에 있어서 생명체에서 배아와 태아의 차별이란 있을 수 없다. 배아는 성인과 같은 도덕적 지위를 갖는다. 이제 이렇게 해서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지문은 끝까지 읽어봐야 합니다. 즉, 요 칼럼 내용의 핵심 내용은 바로 요 뒷부분에 있는 거죠. 뒷부분. 그래서 배아도 역시 도덕적 지위를 갖는다라가 요 배아는 도덕적 갖는다가 핵심이에요. 그러면 이러한 입장에서 지지할 내용을 보기 위해서 고르는 거죠. 1번 배아와 태아는 서로 다른 도덕적 진리가 있다. 서로 다른 게 아니라 똑같다라고 지금 얘기를 했죠. 2번 배아는 다른 세포와 동일하게 실험 대상이 될 수 있다. 도덕적 지위가 있기 때문에, 도덕적 지위라고 하는 건 쉽게 말해서 인간하고 동등하게 취급해야 한다. 인간만큼 소중하다. 인간이 존엄성을 갖고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함부로 실험할 수 없다. 실험 대상이 될 수 없다라고 얘기하겠죠. 3번 인간의 발달 관계는 끊임없이 연속된 하나의 과정이기 때문에 배아도 소중하고 태아도 소중하다라는 견해죠. 그래서 도덕적 지위를 갖는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칼럼의 내용과 일치하네요. 4번 배아는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가질 수 없는, 존엄하다고 했습니다. 5번 배아는 도덕적 지위가 불완전한 생명체가 아니라 배아부터 역시 이제 의미 있는 생명체라고 주장하겠죠. 그래서 결국엔 도덕적 지위를 갖는다는 3번과 일치합니다. 2번 문제 보겠습니다.
가사상의 입장에서 나의 물음에 대해 제시할 답변으로 가장 적절한 거. 그러면 가사상이 이제 무엇인지 알아야겠죠. 자, 인연으로 생겨나는 모든 것들은 우리의 공하다 말한다. 어떤 것이 인연을 쫓아 일어나지도 않은 것이 없으니 공하지 않은 어떤 것도 존재하지 않는다. 자, 인연이란 단어와 이제 불교에서 쓰는 의미입니다. 인연생기라는 말에서 유래됐고 연기설과도 연결되는 거죠. 연기설. 다시 한번 설명하면 우주 안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다. 따라서 내가 다른 존재에 영향을 줄 수도 있고 내가 다른 존재의 영향으로 어떤 결과에 직면할 수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주 안에 자연 안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을 함부로 대해서는 안 된다라고 얘기했어요. 이게 연기설 인연이에요. 자, 공이란 말은 이제 비어 있다라는 뜻인데 여기서 비어 있다라고 하는 건 어떤 의미냐면 이제 집착, 물건에 대한 집착, 돈에 대한 집착 이런 것들을 내려놓으라고 하는 얘기. 그러니까 마음을 비워야 된다. 마음을 비워야 내 마음 안에 있는 불성, 즉 부처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을 보다 잘 볼 수 있고 깨달을 수 있다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가사상은 불교가 되겠습니다. 그럼 불교의 입장에서 의료 발전을 위한 목적으로 동물을 희생시키며 실시되는 동물 실험은 정당한가? 자, 불교의 입장에서 이제 어떻게 대답을 하는 게 맞을까요? 1번, 인격적 존재를 대상화하는 행위이므로 부당하다. 자, 인격적 존재를, 자, 동물 실험이에요. 동물 인격적 존재일까요? 그렇죠. 동물을 인격적 존재란 말은 사람과 같다라는 뜻이에요. 존재를 대상화하는 행위이므로 부당하다. 그렇죠. 동물 실험을 우리가 인간과 똑같이 생각하고 실험하는 건 아니죠. 2번, 살아있는 생명체를 죽이는 행위이므로 부당하다. 왜? 연기설. 그래서 이 동물들도 우주 안에서, 자연 안에서 인간과 서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함부로 죽이는 살생을 금한다라고 하죠. 2번이 적절한 것 같네요. 3번, 무정물인 동물을 수단화하는 행위이므로 부당하다. 자, 무정물이 뭘까요? 감정이 감정이 없는 동물을 수단화하는 행위이므로 부당하다. 동물이 감정이 없다를 수단화하는 행위이므로. 자, 여러분 가장 적절한 거예요. 물론 불교에서도 이런 감정이 없는 동물을 수단화하는 행위이므로 부당하다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가장 적절한 것은 그렇죠. 지금 인연, 그래서 2번이 3번보다는 훨씬 더, 그리고 어떻게 보면 동물도 감정이 없을까요? 그렇진 않겠죠. 동물도 기뻐하고 슬퍼하고 다 그러겠죠. 이제 그런 의미에서 옳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4번, 동물을 위한 치료법 개발에도 기여함으로 정당하다. 자, 동물을 희생시킨다라고 얘기했죠. 함부로 대하면 안 된다. 연기설의 입장에서 보면, 물론 이제 그 치료법 개발 기여하는 것도 분명히 있겠지만, 그에 따른 피해가 훨씬 클 수도 있죠. 그래서 가장 적절한 건 현재까지 2번, 5번. 인간에게 유용한 결과를 주므로, 공리주의 입장이겠죠. 그래서 가장 정답 불교 입장에서 보면 2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 문제 볼게요. 3번. 갑을 사상가들의 입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자, 갑과 을을 이제 누구인지 먼저. 그리고 여러분 아까 여기서 이번에 선생님이 잠깐 이 무정물인 동물, 감정이 없다라고 했는데 불교에서는 동물을 감정이 있다라고 바라봅니다. 그래서 틀린 거예요. 다시 되돌아갈게요. 갑, 신의 섭리를 신을 얘기하는 신의 섭리에 의해 동물은 인간이 사용하도록 운명지어졌기 때문에 동물을 죽이거나 다른 방식으로 사용한다 하더라도 이를 부정의한 것이 아니다. 그러나 동물을 수단으로 여길 수 있다라고 해서 이 뜻이 신이 우리에게 허락했다라고 하는,
즉 그만큼 동물은 도덕적 지위가 없다라고 얘기했던 누구의 입장이죠? 예. 아퀴나스의 입장입니다. 그래서 갑은 아퀴나스, 을 볼게요. 동물은 자기 삶의 주체래요. 예, 동물은 어떤 동물의 삶도 어떤 주체일 수 있다. 그래서 몇몇 최소한 포유류는 자기 삶을 사는데 요구되는 자격을 갖는다. 자, 삶의 주체로서 동물의 도덕적 지위를 인정해야 된다. 누구일까요? 예, 맞습니다. 레건. 지난 시간에 배웠죠. 동물의 지위를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동물의 도덕적 지위를 인정하는 입장과 그렇지 못한 입장, 다양한 사상가들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온다는 얘기죠. 자, 그럼 이제 갑과 을, 아퀴나스와 레건 알아냈습니다. 하나하나 살펴볼게요. 1번 갑, 아퀴나스는 인간의 권리가 동물의 권리보다 우월하지 않다? 아니죠. 지금 인간의 권리가 동물의 권리보다 우월하다라고 아퀴나스는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월하지 않다가 잘못했겠네요. 갑, 아퀴나스, 동물의 권리를 침해하는 육식을 금해야 된다. 인간이 사용할 수 있다. 인간이 그러면 먹을 수도 있는 거겠죠. 그래서 이렇게 생각 안 하겠죠. 레건의 입장입니다. 동물은 공리의 원칙에 따라 도덕적 권위를 갖는다. 자, 공리의 원칙은 말 그대로 공리주의야. 그럼 여러분들, 자, 공리주의와 이제 의무론의 입장이 우리가 함께 이제 서양 이론의 핵심이라고 배웠죠. 자, 레건은 의무론의 입장에서, 의무론의 입장에서 동물의 자기 삶의 주체를 얘기했어요. 반면에 이제 우리가 배운 싱어 같은 경우가 공리주의 입장에서 접근을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3번도 틀렸네요. 4번 레건은 도덕적 행위 능력은 도덕적 지위 인정과 무관하다. 여러분 헷갈리면 안 되는데 레건은 동물도 자기 삶의 주체가 될 수 있다고 했죠. 그래서 동물의 도덕적 지위를 인정했어요. 맞죠? 그런데 이건 동물이 도덕적 행위 능력이 있을까요? 그렇진 않겠죠. 레건도 이거는 그러니까 동물이 도덕적 행위 능력은 없지만 삶의 주체로 살 수 있기 때문에 도덕적 지위를 인정하라고 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도덕적 행위와 도덕적 지위의 인정은 서로 큰 관계가 없다라고 할 수 있겠죠. 이해했습니까? 예. 그래서 정답 4번이 맞는 겁니다. 자, 5번 갑을, 동물은 스스로 내재적인 가치를 가진 존재다. 스스로 내재적인 가치를 가진 존재는 을만 이렇게 얘기하겠죠. 왜? 갑은 그렇지 않기 때문에 인간이 함부로 이용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자, 여러분, 레건 다시 한번 도덕적 지위를 인정하는 건데 그게 마치 인간과 똑같이 도덕적 행위 능력이 있어서 인정하는 게 아닙니다. 그냥 삶의 주체로 살아갈 권리가 있다라고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정답 4번입니다. 자, 4번 문제 보겠습니다. 기억에 들어갈 적절한 내용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자, 수정란이란 또 수정란 얘기가 나옵니다. 초기 배아의 유전자를 변화시켜 유전자 결합을 치료하려는 생식세포 유전자 치료에 찬성하는 사람들은 유전자 치료가 유전병을 사전에 예방하고 치료하는 데 유용하기 때문에 이를 허용해야 된다. 즉 생식세포 유전자 치료의 목적이 여기에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생식세포 유전자 치료를 허용해서는 안 된다. 자, 이제 뒷말은 이것을 허용하면 안 된다. 이게 핵심이네요. 왜? 그래서 기억은 그 이유, 허용 안 되는 반대 이유를 보기 위해서 고르는 문제네요. 맞습니까? 생식세포 유전자 치료의 반대 이유를 이 보기에서 찾아내면 되는 그런 문제입니다. 그럼 볼게요. 기억, 미래 세대의 동의 여부를 알 수 없기 때문에, 그렇죠? 이제 반대 생식세포 유전자 치료를 반대하는 사람들의 입장을 지난 시간에 알아봤는데 거기에 이런 게 있었어요. 동의를 구할 수 없죠. 의견을 물어볼 수 없고 그들이 의견을 내줄 수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함부로 허용해서는 안 된다라는 논리로 이어간다고 했어요. 기억은 맞네요. 니은,
유전적 사생활 침해가 발생할 수 있다. 이건 어떤 의미냐면 우리가 생식세포 유전자 치료를 하려면 유전자 정보에 대해서 세세히 알아야 돼요. 그러다 보면 우리의 개인 정보인 이 유전자 정보가 수집되고 분석되고 이걸 활용함에 있어서 개인 정보가 노출될 수 있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해서는 안 된다라고 논리적으로 주장할 수 있겠죠. 역시 맞습니다. 허용하면 안 된다. 이렇기 때문에 자, 디귿. 인류를 위협할 우생학으로 변질될 수 있다. 우생학, 그렇죠? 키 큰 사람, 잘생긴 사람, 예쁜 사람 이런 사람들만 그런 유전자만 사람들이 당연히 선호할 테니 이렇게 변질될 수 있기 때문에 생식세포 유전자 치료 함부로 해서는 안 된다. 디귿도 맞습니다. 리얼. 의학적 안정성을 지니지만 경제적 효용 가치가 없기 때문에 자, 의학적 안전성을 지니지만 의학적으로 완전히 밝혀지지 않았죠. 그래서 이 생식세포 유전자 치료를 반대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의학적 안전성이 없다, 위험성이 있다, 위험성 이렇게 주장을 하겠죠. 그러니까 함부로 해서는 안 된다라고 얘기하는 겁니까? 리얼은 틀렸네요. 정답은 기억, 니은, 디귿. 4번이네요. 자, 생식세포 유전자 치료를 하면 안 된다라는 입장, 그리고 이걸 찬성하는 입장, 이러한 논리를 여러분들이 잘 구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자, 지금까지는 여러분들 수능 기본 문제였습니다. 나머지 5번부터 8번은 개인적으로 꼭 풀어보도록 합니다. 이제 이어서 여러분 페이지 51쪽 수능 실전 문제, 조금 더 수능형 문제에 가까워서 여러분 시간이 좀 걸릴 겁니다. 51페이지. 자, 보겠습니다. 다음 토론의 핵심 쟁점은 자, 갑과 을이 이제 과연 여기서 여러분이 토론을 한다라는 건데 쟁점이 되는 건 뭐예요? 서로 의견 차이가 나는 다른 어떤 관점이나 다른 의견이 나는 그 주제가 뭐냐를 결정하는 거죠. 자, 갑. 줄기세포 연구는 난치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환자에게 희망이다. 자, 줄기세포 연구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갑은 환자들에게 이걸 이제 희망을 줄 수 있다는 겁니다. 난치병 치료를 위한 최선의 대안이 줄기세포를 활용한 치료법이기 때문에 줄기세포 연구는 활성화돼야 된다라고 갑은 주장해요. 반면에 을, 당신이 얘기한 건 동의하면, 그러니까 갑이 얘기한 건 다 동의해. 이런 건 쟁점이 되는 게 아니죠. 일치하는 거지. 다만 줄기세포 연구 중에서 배아 줄기세포 연구는 배아의 생명권을 침해한다. 윤리적 문제이므로 환자 자신의 성체를 활용한 줄기세포 연구만 허용돼야 된다. 자, 줄기세포 연구를 허용하는데 성체를 활용한 줄기세포 연구는 허용하되 이 배아 줄기세포 연구는 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니까 여기에 의견이 다르겠네요. 봅시다. 갑 아닙니다. 배아는 완전한 인간이 아니며 도덕적 지위도 없자. 배아라고 하는 거 갑의 생각은 완전한 인간이 아니야. 도덕적 지위도 없어. 그리고 환자의 성체를 이용한 줄기세포 연구로는 한정된 난치병을 치료할 수 없기 때문에 줄기세포 제한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배아 줄기세포 연구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을이 다시 배아도 성인과 동일한 도덕적 지위를 가진 생명체입니다. 배아를 파괴하는 배아 줄기세포 연구는 해악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쟁점이 되는 것은 배아를 이용한 줄기세포 연구는 과연 해야 되는가 말아야 되는가. 을은 안 된다. 갑은 아니다. 배아를 이용한 줄기세포 연구도 해야 된다라는 입장이죠. 이 두 가지가 가장 팽팽히 맞서고 있는 겁니다. 정답은 1번인데 그러면 나머지는 쟁점이 안 되는지 한번 볼게요. 2번. 성체 줄기세포 연구는 배아를 사용하지 않고도 가능합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한쪽이 허락하는 거야. 가능한 건 둘 다 맞습니다. 3번. 성체 줄기세포 연구는 인류의 복지 증진에 기여하자니까 그 정도 수준에서 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잖아. 배아 줄기세포 연구는 안 되지만 성체 줄기세포 연구는 갑도 찬성을 합니다. 4번. 배아 줄기세포 연구는 배아를 도구로 사용하는 것입니까? 맞죠? 도구로 사용하는 거죠.
그렇죠? 배아줄기세포 연구는 배아를 도구로 사용하는 거니까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한쪽에선. 그러니까 이건 둘 다 도구로 보는 건 맞아. 근데 이제 그 도구가 도덕적인 지위를 갖는 거냐 아니냐 이제 거기서 차이가 나는 거죠. 5번 줄기세포 연구를 이용하여 난치병을 치료할 수 있는가?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잖아. 그래서 쟁점이 되는 것은 요 배아줄기를 이용한 줄기세포 연구에 대한 어떤 이론 차이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제 2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을이 갑에게 제기할 수 있는 을이 갑에게 제기할 수 있는 비판. 자, 일단 갑 볼게요. 갑. 동물 실험을 통해 수많은 새로운 치료법과 신약 개발이 이루어졌습니다. 동물 실험이 없으면 인간의 질병을 예방하고 치료하는데 많은 걸림돌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동물 실험은 심각한 질병의 치료법을 위해서 불가피한 선택이다. 자, 동물 실험을 할 수 있다. 동물 실험을 찬성하고 있네요. 갑은. 을 볼게요. 동물 실험의 결과 안전한 약으로 판정받았지만 인간에게 부작용이 발생한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물 실험이 지닌 불가피한 과학적 맹점들이 존재합니다. 또한 동물 실험에 대안이 존재하므로 동물을 희생하는 동물 실험은 금지돼야 합니다. 여기 딱 나오네. 마지막 단락에. 그래서 을은 동물 실험을 반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반대하는 입장, 을의 입장에서 갑에게 비판할 수 있는 걸 고르는 거죠. 그럼 볼게요. 기억. 동물 실험을 대체할 다양한 실험이 존재하고 있다라고 분명히 얘기했잖아. 그렇기 때문에 동물 실험을 하면 안 된다. 근데 너네는 동물 실험을 찬성하니 이 강과는 무시하고 있다. 가볍게 여긴다는 거죠. 존재하고 있는데 그걸 너무 가볍게 여긴다. 기억. 이렇게 비판을 하겠죠. 니은 볼게요. 선한 목적을 갖는 행위는 가치 판단의 대상이 아님? 이렇게 선한 목적을 갖는 동물 실험을 하는 사람도 당연히 선한 목적에서 하겠죠. 행위는 가치 판단의 대상이 아니야? 그래서 여러분들 2번 자체는 그러니까 을은 동물 실험이 어떤 새로운 치료법과 신약 개발을 위한 선한 목적의 행위이지만 동물을 희생함으로 가치 판단의 대상이 된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가치 판단의 대상, 희생, 금지, 희생하는 동물도 그렇기 때문에 판단의 대상이 아님을 강조하고 아니죠. 말이 틀렸죠. 그래서 니은 틀렸고요. 디귿. 감각을 지닌 존재는 인간의 욕구 충족의 수단이 될 수 있음을 간과하고 있다. 을은 동물이 인간의 질병을 치료하기 위한 수단이 되는 것을 반대하고 있죠. 수단이 되면 안 된다라고 얘기하잖아. 근데 수단이 될 수 있으면 간과하는 게 아니잖아요. 역시 디귿도 틀렸고, 리얼. 인간의 이익 증진을 위한 동물 실험이 해악이 될 수 있는데 너네는 찬성하잖아. 그러니까 그걸 간과하고 있다. 그죠? 간과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기억과 리을 2번이네요. 여러분들 반대 입장에서 반대하는 이유를 알면 그 이유가 결국 이 비판의 핵심이 되겠죠. 동물 실험에 대한 얘기였습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3번. 와우. 3번 같은 건 계속 지금 나오죠. 뭐가 형식에 있어서 계속 나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런 형식은 일단 갑, 을, 병 세 사람을 알아야 돼요. 그리고 이 순서도를 통해서 예와 아니요, 아니요라는 질문에 이제 넣어봐야 돼. 그러니까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리는 문항이다. 이 안에 내용만 바꾸면 얼마든지 이제 낼 수 있는 문제입니다. 자, 가의 갑을병 사상가들의 입장을 나의 그림으로 표현하고자 할 때, 자, 여기 A, B, C, D는 다 질문이 들어간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대답 예나 아니요라는 질문을 하는데, 일단은 첫 번째 갑을병이 누군지 먼저 알아야 합니다. 자, 갑, 동물은 자동 인형이다. 동물은
자동 인형, 움직이는 기계. 자, 동물의 권리, 동물 실험에서 배웠던 사람일 텐데, 동물이 내는 소리는 태엽을 감은 자동 인형이 움직이는 시계 소리 같다. 그렇기 때문에 동물은 인간이 함부로 할 수 있다라고 얘기했던 누굽니까? 갑은? 예, 맞습니다. 데카르트가 이런 얘기를 했죠. 그럼 여러분들 갑이 누군지 확실히 알았으면 결국에 이거 이제 이 나번의 그림을 보고 풀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럼 이렇게 써놓는 게 가장 안 헷갈려요. 자, 을 볼게요. 이성을 지니지 못했으나, 이성이 없대요. 생명이 있는 피조물인 동물을 폭력적이고 잔인한 방식으로 다루는 것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인간의 의무와 대립된다. 아하, 의무를 얘기하고 있어요. 그쵸? 이건 직접적 의무가 아니라 간접적 의무. 자, 동물에 대한 간접적 의무를 얘기했던 누굽니까? 예, 칸트입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들, 칸트는 인간만이 위대하고 인간만이 도덕적 지위를 갖는다고 했어요. 동물은 자율성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도덕적 지위를 인정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문제는 만약에 이제 그렇게 하면 인간과 동물을 구분되고 인간을 더 소중히 여기겠죠. 당연히 칸트는 그렇게 주장해. 그렇다라고 해서 동물을 너무 함부로 뭐 죽인다거나 어떤 쾌락의 수단으로 여기서는 안 된다. 왜? 그렇게 인간이 함부로 여기는 게 습관화되면 그 습관을 통해서 인간도 그렇게 무시할 수 있고 인간도 도구로 여길 수 있기 때문에 동물을 잔인하게 대하지는 말라. 그것을 칸트가 얘기한 동물에 대한 간접적 의무라고 얘기했습니다. 간접적 의무. 그래서 을은 칸트입니다. 자, 병 볼게요. 병. 인간의 고통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동물의 고통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종차별주의다. 얘를 종차별주의 주장했던 핵심 누굴까요? 예, 싱어입니다. 싱어. 평등의 원칙은 존재들의 고통을 동등한 것으로 볼 것을 요구한다. 아하. 예, 병은 싱어입니다. 지금 동물의 권리를 갖고 얘기하는 대표적인 세 사람, 데카르트, 칸트, 예, 싱어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그러면 갑을병이 누군지 확실히 알아냈어요. 동물의 권리를 얘기했던. 그러면 이제 A, B, C, D 그림에 한번 이것을 넣어보는 겁니다. 넣어보는 거예요. 자, A. 동물은 도덕적으로 고려받을 권리를 갖고 있는가? 여러분, 데카르트가 예라고 대답할까요? 동물은 도덕적으로 고려받을 권리가 있을까요? 아니겠죠. 일단 데카르트가 아니요라고 해야 돼. 그쵸? 그래서 데카르트는 아니요. 칸트도 부정. 근데 이제 싱어는 예, 도덕적 예라고 대답할 수 있겠죠. 그래서 예, 기억은 틀렸습니다. 예, A에 들어가면 안 돼요. 맞죠? 예, 좋습니다. 이제 그럼 니은 B에는 칸트는 yes 해야 되고 싱어는 no라고 해야 될 질문이 들어가면 맞아요. 볼게요. 이성이 없는 동물의 이익 관심을 고려해야 한가? 자, 이성이 없는 동물의 이익 관심을 고려해야 합니까? 다른 건 몰라도 여러분, 이성이 없는 동물의 이익 관심을 고려해야 합니까? 했을 때 지금 B인데 싱어가 아니요. 그쵸? 싱어는 고려해야 한다라고 하겠지. 고려해. 왜? 그러니까 종차별주의, 동물에도 고통을 느낄 수 있기 때문에 동물에게 도덕적 지위가 있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니은도 틀렸네요. 이성이 없는 동물의 이익 관심을 고려해야 합니까? 합니까? 아니요에 틀렸죠. 아니요. 싱어는 예 해야 됩니다. 예. 그래서 니은도 틀린 겁니다. 자, 이제 C에 들어가는 거. C. 칸트가 예스할 종의 차이에 따른 도덕적 지위의 차별은 정당한가? 종의 차이는 동물의 종, 인간의 종, 인간과 동물 다르죠. 이거에 대한 어떤 도덕적 지위의 차별. 칸트는 차별하고 있죠. 인간만이 도덕적 지위를 갖는다. 동물은 자율성과 이게 없기 때문에 인간과는 다르다라고 차별하고 있죠. 실제 그래서 C는 맞네요. D것은 맞네요.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D에는 싱어가 yes 해야 돼. 쾌고 감수 능력을 지닌 존재를 배려를 받아야 합니까? 예. 쾌고 감수 능력이 있기 때문에 동물을
함부로 대하면 안 되고 동물도 도덕적 지위를 갖는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디귿 맞네요. 리을 맞네요. 정답은 3번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요 3번 문제는 역시 이게 시간이 많이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갑, 을, 병 세 사람이 누구인지를 먼저 알아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 각각의 질문 A, B, C, D 예 아니요 이거 굉장히 헷갈릴 수 있어요. 이거는 이런 공부 잘하는 친구나 이제 막 생일 공부를 시작하는 친구나 똑같아요. 차근차근 풀어볼 수밖에 없습니다. 다만 이런 문항을 여러 번 풀어보면 이제 그때부터는 실수도 덜 하게 되고 이제 그런 게 여러분의 실력으로 쌓이게 되겠죠. 그런 게 여러분의 실력으로 쌓이게 될 겁니다. 그래서 형식에 있어서 중요한 문제니 여러분들을 꼭 잘 알아두기 바랍니다. 이제 4번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4번. 갑을의 입장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배아는 단순한 세포 덩어리입니다. 자, 배아를 또 얘기하네요. 단순한 세포 덩어리에 불과하므로 도덕적 지위를 갖지 못합니다. 배아는 도덕적 지위가 없대요. 배아는 난치병을 치료하기 위한 과학적 연구의 대상은 될 수 있으나 도덕적 지위는 없다. 연구 과정에서 배아가 파괴되더라도 동물 실험과 마찬가지로 윤리적 문제가 수반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갑은 배아를 단순한 그래서 도덕적 지위 갖지 못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배아 갖고 실험하는 건 당연하다라고 얘기하겠죠. 갑은. 자, 반면에 을 볼게요. 배아는 잠재적인 인간으로서 특수한 지위를 지닌다. 함부로 할 게 아니다. 배아는 성장하면서 점차적으로 도덕적 지위를 얻게 된다. 따라서 배아에 대한 연구로부터 얻을 수 있는 이익을 배아에 대한 존중과 비교해 볼 때 배아의 생명권이 우선돼야 된다. 그러니까 배아를 함부로 대해서는 안 된다. 그만큼 도덕적 지위가 있다라고 얘기하겠죠. 갑과 을 이런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갑을에 대한 입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이에요. 먼저 갑, 도덕적 지위가 없다라고 얘기하는 입장에선 동물과 달리 배아를 수단으로 삼지 말아라가 아니라 이러한 갑의 생각에서는 수단으로 삼겠죠. 연구에 사용하고 인간을 위해 사용하고 그건 수단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삼지 말아라 이게 틀렸네요. 2번 을 배아가 출생으로까지 이어지지 않아도 되는 존재 아니죠. 이 배아는 결국엔 나중에서 온전한 한 인간으로 되는 하나의 과정 속에 들어있는 거라고 얘기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배아가 출생까지 이어지지 않아도 되는 존재. 그러면 실험 마음대로 할 수 있겠지. 결국엔 배아도 성장 단계를 거쳐서 온전한 인간으로까지 될 수 있는 가능성을 지니고 있고 이건 연속된 과정이다. 그래서 함부로 대하면 안 된다. 그래서 역시 이게 틀렸습니다. 3번 갑은 을과 달리 효용성이 배아에 대한 가치 판단의 기준이 될 수 있다. 그렇죠? 여기서 효용성이라는 건 뭐예요? 인간에게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 인간에게 많이 필요한 건지. 자, 그런 의미에서 인간에게 정말 도움이 많이 된다라고 하면 배아를 실험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도덕적 지위를 부여하지 않고 도덕적 지위를 없지만 인간이 난치병 치료나 이런 걸 통해서 인간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면 얼마든지 사용할 수 있다라고 이게 이제 효용성의 관점에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맞겠네요. 4번에 3번. 자, 이제 다른 게 왜 틀렸나 볼게요. 을은 갑과 달리 배아는 완전한 인간이 아니죠. 생명권 결국 그게 배아가 성장해서 나중에 인간이 되는 거니까 인간이 아니라고 보는 건 아니죠. 인간과 굉장히 연관성이 있다라고 보는 거잖아. 을은 5번 갑과 을은 배아를 훼손하는 행위를 생명을 죽이는 것과 동일하게 본다라고 얘기하는 것. 을만 그렇겠죠. 갑은 아니에요. 왜? 얘기하잖아요. 윤리적 문제가 수반되지 않는다. 실험하는 도중에 이 배아가 손상되고 사라지더라도 그거는 크게 의미를 둘 필요가 없다라고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을만 여기 해당됩니다. 정답은 여러분들 3번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일단 그
2021학년도 1학기 생활과 윤리 1차 시험 범위까지 일단 진도는 다 나갔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처음에 얘기했다시피 실전 문제, 그 다음에 기본 문제, 네 문제씩만 풀어줬는데 나머지도 여러분들 꼭 풀어봐야 합니다. 시험 범위에 해당돼요. 그리고 이 영상이 끝나고 여러분들 이제 뒤편에 2021학년도 생활과윤리 1학기 시험 안내 하나의 그림 파일이 걸릴 거예요. 그거를 쭉 읽어보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어쨌든 이번 주까지 2주 동안에 온라인 수업 하느라고 고생 많았습니다. 이번 주 이제 주말까지 잘 보내고 여러분들 다음 주에 이제 등교하면 다시 2주 만에 얼굴 보면서 눈빛 교환하면서 수업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들 2주 동안에 온라인 수업하면서 궁금했던 점 다시 한번 잘 정리해서 이제 개학하고 만나면 여러분들 잘 이해 안 됐던 부분 질문을 통해서 여러분들 배움을 확장해 나가고 더 중요한 건 이번 1차 지필평가에서도 아주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 오늘도 여러분들 강의 듣느라 대단히 고생 많았습니다.